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문법 강의는 형태소와 단어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단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은 단어를 의미로 나눴을 때 품사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합성어냐, 파생어냐 이런 것들을 또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 개념이 사실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내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인데 그것을 배우기 이전에 형태소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배우기 위한 형태소의 개념이라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태소의 개념은 이것만으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 개념을 근데 알아야지 의문 변동이 설명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단어를 이렇게 어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태소의 개념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소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단어를 공부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서 다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형태소의 개념 정도는 암기를 해야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전 강의에서 의문의 체계와 의문의 변동을 배웠었는데 그것들은 소리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또 의문이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뜻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범위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태소는 그래서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옆에 이 학생이 얘기하는 걸 한번 볼까요? 형태소는 더 쪼개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사라져. 예를 들어 사과를 사와 과로 쪼개면 사와 과의 각각 어느 것에도 사과와 관련된 의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쪼갤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네요. 하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뭐 또 아니면은 구름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그 음절 단위로 소리로 쪼갤 수는 있지만은 걔네들이 각각 그 음절 간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모여야지만 그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시 사과라는 단어는 사랑 과라는 소리로 나눌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과의 의미는 사의 일부분이 들어있고 과의 일부분이 들어있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의미를 가진 상태에서 가장 작게 나눴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사과라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종류를 좀 나눠볼게요. 형태소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로 홀로 쓰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면은 자립할 수 있다 해서 자립 형태소라고 얘기를 해요. 홀로 쓰일 수 없으면은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홀로 쓰일 수 없어서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누는데 의미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또는 이제 형식적인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요런 것은 문법 형태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문법적인 역할인 겁니다. 또는 문법적 형태소라고 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로 나누든지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로 나누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누게 됩니다. 자립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의존 형태소는 혼자 서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소와 같이 쓰이는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 옆에 보면은 예문에 사과가 시다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형태소로 다 뜯으면은 사과, 그리고 다, 그리고 시, 그리고 다 요렇게 나누겠네요. 특히 요런 용언, 어간과 어미를 나누는 부분은 형태소가 나뉘는 것을 꼭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얘를 자립 형태소로 가지고 나눈다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혼자 쓰일 수 없죠. 그래서 자립 형태소에 사과 하나만 들어가게 되겠고
그리고 자립형태소와 함께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개념 중에 의존형태소라고 있었죠. 가는 혼자 쓰이지 못하죠. 의존형태소고요. 시도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은 의존형태소죠. 가는 사실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나누기보다는 혼자 쓰이지 못하지 어찌됐든. 그래서 의존형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단어가 실질적인 의미가 이 형태소가 실질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요. 사과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형태소죠. 가는 문법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형태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는 실질적인 형태소지. 시다라는 말에서 시가 가지는 부분이 여기서 의미이잖아. 그리고 다는 형식적인 형태소죠.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사과라는 단어는 자립 형태소이고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립 형태소이고 실질적인 형태소이었을 때 보통 우리는 이제 단어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기 가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지, 하지만 얘도 예외적으로 단어라고 얘기를 해주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품사 가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단원에서 아마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 형태소이지만은 홀로 쓰이지 못하죠. 그래서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을 보통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됐죠? 이 어간은 항상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어미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지. 요 개념도 품사 가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형태소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이 단원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에 김밥을 먹었다라는 예문이 또 등장을 하네요. 여기서 먹었다는 요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먹이랑 엇이랑 다로 각각 나뉘고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그리고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눴을 때 이런 분류를 가질 수가 있답니다. 요렇게 분류할 수 있대요. 잠깐 강의를 멈추고 여러분들이 이제 김밥을 먹었다를 실질적으로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아침에 비바람이 불었다. 비바람이 불었다. 이 예문도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의 잠깐 멈추고 한번 나눠보세요. 자, 다 나눠봤죠? 형태소를 아침에 비바람이 불었다를 나누면은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아침에 비,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립 여부에 따라서 뭐 의미에 따라서 나누면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는 다른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형태소들이 모여서 단어를 이룰 때가 있고 아니면 그 형태소 단독으로 단어로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단어의 개념은 뭐냐면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형태소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말을 단어라고 하는데 좀 말이 기니까 짧게 설명할게요. 단어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립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단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립할 수 있는 말이라는 부분에서 자립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뭐 이거는 사실은 조사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얘는 거의 예외인 거죠. 의미가 없고 혼자 쓰이지 못하는 부분이지만은 얘는 단어로 인정을 한다. 라는 거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단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자립성을 지니고 있다. 그 두 가지 요건을 꼭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형태소로 나누면 아까 위에서 봤었던 사과가 시다라는 문장에서 사과,
가, 시, 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형태소를 가진다고 설명을 했었지. 형태소는 이제 네 개야. 근데 단어는 사과, 가, 시다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자립성을 생각했을 때 시다를 하나로 묶는 거죠. 단어는 세 개였다. 그죠? 이렇게 분석하시는 겁니다. 다시 단어는 의미와 자립성을 지닙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형태소보다 사실 더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품사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면은 단일어가 있고 복합어가 있는데 단일어는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겁니다. 형태소 한 개로만 이루어진 단어예요. 근데 단어가 되려면은 의미랑 자립성을 지녀야 된다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소는 당연히 자립 형태소이고요.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여야지만 단일어가 되겠네. 이해됐죠? 복합어는 형태소 하나에 한 개 플러스 다른 무언가가 또 결합이 된 겁니다. 아마 이 형태소도 마찬가지로 실질 형태소가 일단 있겠지. 거기에 이제 또 다른 형태소가 하나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또 다른 형태소 중에서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게 하나 더 붙으면 합성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파생어는, 실질 형태소의 어떤 형식적인 역할을 더하는 또는 문법적인 역할을 더하는 접사라는 문제가 붙었을 때 그때 파생어라고 합니다. 사실 합성어랑 파생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는 우리는 어근이라는 말과 접사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어근과 접사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단어는 의미와 자립성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자립성을 지니고 있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단어라고 합니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